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다행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늘도 올랐어요. 다우지수 0.67, 나스닥은 0.8, S&P 500은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박대된 상태에서 11월을 마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장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조기 폐장일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까지는 이 미국 시장의 이 상승 포인트를 그대로 영향을 받겠죠. 특히 연속 상승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국내 증시 월 말까지는 좀 따뜻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금요일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주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즉 이번 달 말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요소가 좀 되겠죠. 특히 AI 쪽 관련한 부분과 전기차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그동안 약간 좀 부진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구글 쪽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런 단계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기대치를 좀 가져볼만 합니다. 근데 이 베이지북에서 약간 이제 소비 위축을 좀 우려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요거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스 갑니다. 자, 베이지북 보시면 K자형 소비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베이지북은 아시죠? 겉표지가 베이지색이다 해서 베이지북이에요. 뭔가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베이지북이라는 거에는 의미를 주지 마시고 그냥 경기 동향 보고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미국 중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 일단은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졌다. 경기에 대한 어떤 체감이 별로 좋지 않다. 어제였죠.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등을 수혜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저소득층은 구매력 약화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것도 K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랑 연결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또 일부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주가 올라서 더 좋은데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베이지북에서는 전반적인 소비 지출은 더 줄어든 반면 고가품 소매 지출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필수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 즉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많이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경기 전망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가장 문제됐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다? 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한 건 없었네요. 그죠? 경기 둔화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했지만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낙관적인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지만 중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요, 일단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고소득층에 대한 어떤 소비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같이 일어나줘야지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요것을 왜 그렇게 분석했느냐면 소매업체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소비자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셧다운을 통해서 실직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경기가 좀 이상하다. 소비가 좀 줄여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신뢰지표 역시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전월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 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에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2.9%로 높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뭐 증시 입장에서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경기 동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약간은 애매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또 싹 훑어볼까요?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나요?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랠리했다. 반도체 지수가 3%나 올랐네요. 자, 엔비디아가 1.37% 반등하면서, 자,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는 거라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올랐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상승 동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내 발이 꽁꽁 얼었으니까 오줌이라도 눕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업황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 좋아질 거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반도체 지수는 1.76%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엔비디아는 18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됐고요. 최근 구글과 메타가 연합 텐서 처리 장치 방식의 인공지능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텐서 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 시장의 왕자는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뭐 엔비디아가 시장에 아직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걸 좀 갉아먹는 거죠. 근데 구글의 이런 텐서 처리 장치나 또는 AMD의 도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감소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이 성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시장 점유율이 좀 감소. 하지만 시장의 규모는 커진다.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점유율이 감소되는 어떤 효과는 가지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 점유율의 하락과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은 계속되지만 성장률의 하락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의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만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알파벳이나 또는 그 외에 AMD는 4%나 올라왔네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응하기 괜찮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 등등등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반도체 쪽 분위기 오늘도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은 휴일을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자,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코롱 티슈지는 많이 아파. 네, 이거 왜 속았어? 네, 또 뉴스에도 나오네. 성투사가 속은 코롱 생명과학. 다시 쓰는 신고가. 야, 이거 보고서 샀는데, 열받네요. 네. 아무튼, 네, 주가 변동성에 여러분 너무, 확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기대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또 단기에 너무 주목받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런 거고요. 자, 전기차 쪽 올라왔어요. 테슬라 1.17%, 리비안 3.98%, 전기차 일제히 랠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테슬라는 426달러가 됐네요. 자, 현재 시범 운행하고 있는 로보택시를 2배로 늘릴 것이다. 자, 근데 시범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몇 대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 대인데 2대로 늘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 대는 아니겠지만요. 자, 근데 어쨌든 이쪽 부분들을 더 이제 확장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 요소는 또 생겨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죠. 자, 이뿐 아니라 이날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 급락했던 AI 주가 반등, 기술주가 대부분 랠리를 한 것도 테슬라 상승
상승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상승하자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랠리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자, 전기차가 랠리를 하게 된다면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뭔가 수긍이 가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증시는 오늘 4,000포인트 한번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4,000포인트 터치 아니면 돌파 이런 것들 오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마감을 4,000포인트 이상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이제 12월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하지만 네,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8조 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 선정 초일기에 들어갔다. 하나오션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의 뉴스가 이게 재밌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머니S라는 곳에서 27일 오늘이죠. 6시 1분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8조 원 잠수함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우선 사업자를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그래서 하나오션,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얘네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 유러피언 기조를 강화해온 만큼 유럽 기업의 우위가 뚜렷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오션은 지금 여기 캐나다 잠수함 수출전 참여 과정에서 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퇴역을 앞둔 장보감을 리스해주는 조건을 제시해서 수주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이 폴란드 잠수함전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하나오션 주가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스웨덴 사부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이 6시 1분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2시 23분에 네, 최종으로 나온 그 기사에 보시면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 한국이 아닌 스웨덴을 선정했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의 방산업체 사부를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름이 뭐야? 부와디스와 네, 이 폴란드 국방장관입니다. 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계약은 내년 2분기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에서 넘어간 거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요거가 조금 애매하네요. 8조 원대에 달하는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네. 폴란드로 아니 스웨덴으로 네 스웨덴으로 된 거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네 악재요인이 되지 않겠나요? 최근에 주가 하락한 부분도 요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는 저렇게 나오고 뭐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이미 선정했다고 이미 발표가 다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는 왜 뉴스를 이렇게 했지? 뭐 안 보고 한 건가? 네. 아무튼 네, 요거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하나오션에게는 악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사업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했었던 그 잠수함 관련주 뭐 그건 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요거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부분들, 지금 방산 쪽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조방원 ETF가 수익률 꼴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종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이 유러피언이요. 네, 바이 유러피언. 무기 조달 시 유럽산 장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라고 나오는 이 바이 유러피언. 그러니까 방산주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다 무기 잘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전 이야기 나와버리고 저렇게 지금 이
잠수함 사업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이렇게 유럽 쪽을 먼저 선정을 해버리게 돼버리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좀 애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일단 고배를 좀 마신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 약간, 네, 애매한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네. 그래서 방산주, 일단 방산주들 추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에게는 일단 당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요것만 봐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발표된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일단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이쪽 랠리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 기술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잘 올라서 끝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졌다는 거, 그렇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잠수함 사업자를 스웨덴으로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오션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고, 또 방산주 쪽에게는 부담 요소가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조방 원전은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가 뭐 원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원전은 어제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반등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조방 원 쪽에서 조방이, 네, 조선하고 방산 쪽은 조금, 네,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으로 가시면 되겠고, 조방 원은 모르겠고 조방은 조금 조심하자. 네, 그런 쪽으로 보시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네, 상승 출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10만원 돌파가 잘 나와서 기대감이 좋은데, 하이닉스도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부장 애들도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연속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쪽 공략이 들어가시더라도, 반도체 쪽 공략이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지지선을 확인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도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해 두고, 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밴드를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이따가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